자, 보시죠. 지금 이제 16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 체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아래쪽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다 외웠으니까 버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체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 체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장들도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치구하고 구하고 군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시 부분에서 전체를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 자치구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자치구 내에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권한을 특별시장한테까지 가지 않고 누구한테? 자치구청장한테 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치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아니면 군수한테는 건물을 지을 때 뭘 준다고요?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자치구청장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시장이 그것에 대한 허가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중에 건축법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세분화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죠? 다 관리를 해나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만 딱 빼고요. 돈은 워낙 넓었죠, 우리. 그래서 돈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시하고 군을 나누어서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부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뭐로 잡냐면 도시라고 해서 도시 형태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우리는 보시면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특별시 부분에 대한 내용, 광역시 부분에 대한 내용, 특별자치시 부분에 대한 내용,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한 내용, 시, 군 부분에 관한 내용에 각각에 대한 뭘 짤 때요?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군 계획 부분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 부분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 해나갈 때는 자치구에서 계획을 짜겠죠. 계획을 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요? 특별시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특별시장이 그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부분만 워낙 넓기 때문에 시, 군으로 쪼개가지고 하게끔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만 가지고 묶어서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보통 특광, 특특, 시, 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에서 하냐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두 번째 서열 있죠. 두 번째 서열 부분에서 하는데 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번째 서열 가지고 도시군 계획을 짠다는 거. 그 위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 도 밑에 있는 시, 군 부분에 관한 내용은 도시군 계획에 속한다는 것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계획 부분을 우리가 짤 때는 전체 국가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도는 도 자체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하고 여기 있는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전체적인 걸 조화를 맞춰서 짜려고 하면 국가 전체 계획을 짜려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제일 위에 누가 있죠? 국장. 그래서 국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짠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계획을 짜게 되고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 내 도지사가 하지 않고 밑에 있는 누가요? 그렇죠. 시. 이건 너무 넓으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시하고 군. 얘기했죠? 시장하고 군수가 그 계획을 기본적으로 짜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도는 전부 다 시하고 군으로 쪼개서 나눠서 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또 뭐죠? 시 또는 군. 여기서 그러면 시 또는 군 할 때 어차피 특별시 밑에는 시가 없었죠. 또 광역시 밑에 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어디에는? 도 밑에는 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군은 어디에도 있었어요? 광역시 밑에 군이 있었죠. 근데 여기 부분에 관한 형태의 군 얘기할 때는 거기에도 군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군이 있었어요? 어디도 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 밑에 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역시는 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짠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시에 있는 관할 구를 뭐하고?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틀을 짜는 기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짜게 되는 관리 계획이라는 걸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크게 나눠서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뭘로 나눈다고요? 관리 계획.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게 뭐예요? 기본 계획.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을 짜는 게 뭐죠? 관리 계획. 됐나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한다고요? 수립한다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그 도시에 해당되는 관할 부분에 해당되는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대해서, 그리고 광역시장은 어디에 대해서요? 광역시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틀을 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각각 해나가는 거고 조심하실 게 뭐가 안 들어가요? 도지사. 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도지사 밑에 누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었죠? 기초자치단체가, 구가 있었죠. 그럼 구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럼 그 안건을 수집해가지고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안건을 내면 그걸 가지고 뭐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짜는, 수립하는 자는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해당되는 서열 몇 번째 있는? 두 번째 있는. 예외적으로 뭐냐면 서열 두 번째 중에서 도만 빠지고 밑에 시, 군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각각에 대한 관할 부분에 관한 형태의 장들이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24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짤 겁니다. 그 관한 내용인데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보죠.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중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했다고요? 입안을 했다고요. 안건을 냈다고요. 올렸다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자, 잘 보세요. 문장 자체를 우리가 도시군 여기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틀을 짜는 게 기본 계획이죠. 그럼 기본 계획을 짜고 난 뒤에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뭐죠?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국가 계획에 관련해서 누가요? 국장이 안건을 올렸다고요. 그럼 그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하려고 하면 그 결정하는 사항 부분도 누가 그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그 위에가 없잖아요, 지금. 그 위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이 올린 것은 국장이 결정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계획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국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광역시장 나왔죠.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뭐 하면? 수립하면.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아까 기억나시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밑에 있는 각각의 기초자치단체가 뭘 내면 의견을 해서 올리면 그걸 수렴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은 누구였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였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시장 부분에 관한 형태가 있으면 위에 누가 있죠? 당연히 광역시장 위에는 국장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있으니까 위에 국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 계획 부분에 관한 형태를 광역시장이 수립을 하는 것은 자치 부분에 관한 그 자체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립을 하는 것은 굳이 뭘 받지 않아도 돼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위에서 체계 부분이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에 부분에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 부분에 대한 도시 부분에 관한 내용만 뭐 하면 돼요? 수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국장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광역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광역시장 대신에 그렇죠. 특별시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특별시장이 들어가도 얘네 부분 답이 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들어가지 않고 또 뭐 들어가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얘네가 답이 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빼고 또 누가 들어가요?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도 되죠. 얘네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이 문장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시험 문제에서 광역시장만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을 때 그러면 하나의 도시 부분의 기본적인 계획을 짤 때는 그 도시에 형성되는 그 장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요? 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밑에 있는 누구한테? 기초자치단체에 주민들의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의견이 있으니까 위에서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럼 보죠. 국무총리 다음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국장.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나옵니다. 특별시. 밑에 누가 있었죠? 자치구.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구군. 됐나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없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그렇죠. 시장하고 군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쪽이 서열 첫 번째고 여기가 서열 두 번째.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책임자를 시도지사. 밑에는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는 자치구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뭘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부분은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도시군에 대한 뭘 짤 때는 계획을 짤 때는 의견만 수렴해서 올리고 의견만 제시하고 위에 있는 두 번째 레벨에서 그걸 짜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이거 뭐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도시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레벨 따지면 되고 뭐만 제외가 된다? 도만 제외된다. 도 밑에 누구? 시장, 군수. 됐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가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됐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자는 각각에 대한 레벨 두 번째.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하냐면 어떻게 외우냐면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외운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웠다고요. 특광, 특특, 시가 도시군 계획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그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접목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잘. 말은 맨날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뭐냐면 이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서열하고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서열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짤 때 그 자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 나가는 것은 서열 몇 번째? 두 번째에서 짜고 도만 아니고 어디? 시군에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 나가셔야 문제를 볼 때 기억이 나요. 안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그 중개사법을 배우는데 이 세부적인 항목은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법을 배우면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나 전세나 계약할 때 용지 쓰죠. 그 서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게 나와요. 이 부분이. 맨 아래쪽에 보면 이게 앞뒤가 있거든요. 앞장의 맨 아래쪽에 보면 이 항목이 나와요.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토지 해가지고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기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록할 때 보면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투기 지역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공법에서 거의 다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건물을 팔고자 하는 내가 있는 위치 자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용도에 따라서 무슨 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에 대한 항목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역을 나누게 돼요. 국가 전체를. 용도 지역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165페이지에 나와요. 165페이지에. 4번 용도 지역의 지정 현황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국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되고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개발해야 될 곳도 있지만은 뭐 할 곳도 있죠? 그렇죠. 보존해야 될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해야 될 곳이 있는 곳은 개발 용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 용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뭘 하겠다고요? 나누겠다고요. 그게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개발 용도인지 보존 용도인지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개발 용도에 대한 지역인지 아니면 보존에 대한 용도인지 그런 부분에 나눠서 해준 거고, 개발 용도 부분은 이렇게 나갑니다. 개발 용도는 주로 뭐냐면 도시 지역. 개발에 대한 용도로 쓰는 게 무슨 지역? 도시 지역. 그리고 보존 용도로 쓰는 게 뭐냐면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밑에 여러분 16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크게 나눠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나누냐면 도시 지역과, 그러니까 개발 용도 보존 용도를 떠나가지고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뭐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걸 앞자를 따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워요. 개발 용도로 우리가 나누어진 지역이 뭐라고요? 도시 지역. 그리고 보존 용도로 나누어진 지역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그래서 총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지역이 몇 가지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네,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정국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농림지역이라 그러면 느낌이 오죠.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또 아시겠죠? 자연을 뭐죠? 그렇죠. 보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걸 묶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곳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함부로 뭐 하지 못하도록,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이 관리 쪽이에요. 근데 갑자기 관리지역 부분이 나왔는데 이 관리지역이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린벨트를 묶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수자원 있죠. 우리 해안가 근처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 이게 전부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죠.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크게 나누어서 도시지역이 있고, 그렇죠?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때 농사 부분에 관한 형태가 뭐죠?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문화재나 자연 부분에 대한 형태가 뭐죠?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원래는 우리나라 국토를 세 가지 용도로 나누어서 이게 개발 용도, 이 두 개가 뭐죠? 관리하는 용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농림지역으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사 용도나 이런 부분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농림지역으로 가기에는 되게 애매한 지역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관리 차원에서 주게 되는 지역을 뭐라 불러요? 관리지역.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 부분의 영향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지역은 뭘로 나누어요?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그 인근에 원래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근에 개발 부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걸 다시 뭐로? 관리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관리지역으로 또 뭐죠? 형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역할이냐면 여기에 왕충적인, 여기에 가기는 그렇고 여기에 가기 그런 지역들 있죠. 애매한 지역들,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관리,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리, 이런 식으로 어중중한 부분에 관한 형태를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보존한다 그러면 자연환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역을 뭐라 불러요? 관리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보존 부분에 관한 형태는 가기는 힘들지만 보존에 대한 목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슨 관리라고 하면 돼요? 보존 관리라 하면 되죠.
또 관리 지역 중에서도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완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관리 지역 중에서도 무슨 관리가 있다고요? 보존 관리가 있을 수 있고 여기하고 해당되는 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농사가 짓는 부분에 관한 형태는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생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면 이쪽 지역은 농림 지역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산.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 관리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도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게 되는 지역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는 세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농림 지역은 세부적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자연환경 보존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그런데 관리 지역 부분까지 이 세 가지가 무슨 용도였냐면 보존에 대한 용도였잖아요. 근데 관리 지역은 완충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보존 관리와 생산 관리와 계획 관리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용도를 정해서 지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지역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관리 지역은 보존 관리가 있고, 그럼 보존 관리는 어디에 가기는 힘들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비슷하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힘든 곳은 뭘로 정하면 돼요? 보존관리 지역으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처럼 농사 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정하는 지역이지만 그걸로 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뭘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생산관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되는 지역은 뭐라 불러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도시지역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은 누구죠? 계획관리가 돼요. 그러면 개발의 용도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계획관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뭐죠? 많이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건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되는 여건이 나오게 돼요. 뭐 그렇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생계라고 얘기한다는 거. 됐죠?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나눠주죠. 용도 부분은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세 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지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도시지만 주거의 목적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주거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뭐죠? 공업지역.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중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렇죠. 공원들 만드는 경우 있어 없어요? 도시도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이 뭐예요?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지지역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그럼 달라요, 두 가지가. 이 녹지지역은 공원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공상록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저는 주공상록으로 외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외우기 편하려고 하면 이 순서로 머릿속에 넣는 게 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 뭐죠? 공업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녹지지역. 됐나요? 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 공, 상, 녹. 됐죠?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 생, 계. 됐죠? 그리고 전체적인 국토는 용도에 따라서 도, 관, 농, 자. 됐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준주거지역.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뭐죠?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주거에 준하게 만들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 돼요? 여기는 주거 전용이죠. 여기 주거 전용이죠. 이 자체가 무슨 알겠어요? 주거 전용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또 뭐죠? 준주거 지역. 이렇게 세분화되면 또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은 나누어서 1종 전용 주거가 있고, 나중에 뭐죠? 2종 전용 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정도는 보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 2종, 3종.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용 주거라고 하면 1종 전용이 있고 2종 전용이 있죠. 왜 이렇게 나누냐면, 나눈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여기가 뭐였죠? 전용 주거죠. 딱 봐도 주거만 돼 있잖아, 이게. 그럼 전용 주거예요. 근데 전용 주거인데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르죠. 오른쪽은 뭐만 있어요? 주택이 거의죠. 거의 주택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세대 분도 주택이잖아요. 왼쪽은요? 아파트죠. 무슨 말이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용 주거 내에서도 주택 부분에 관한 단독 주택 부분에 관한 형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공동주택 부분에 관한 형태에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전용은 1종, 2종 부분은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오죠. 이 일반 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이 뭐냐면 1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층 건물, 그 다음에 2종은 뭐가 될까요? 중층 건물, 그리고 3종은요? 중고층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역은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주거지역이지만 하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뭐 말 그대로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또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중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집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세분화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확충되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하는 것,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심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하는 것들 있죠. 유통 부분에 관한.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내에 그때 그 근처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런 부분을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럼 우리가 주거 근처에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린상업지역. 근린, 가까운, 주거에 가까운 곳에 우리 뭐 일용품 팔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녹지지역은 보전을 하기 위한 녹지지역도 있고 생산하는 녹지지역도 있고 자연 녹지지역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렇게 되게 많이 세분화적으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세분화되는 항목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한번 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토 부분을 용도에 따라서 나눠주면 도시지역, 그 다음 뭐죠?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앞자를 따서 뭐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주, 공, 상, 녹 이렇게 외우시고, 주거지역은 크게 나눠서 주거가 전용인 경우가 있고 일반인 경우가 있고 준주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중공업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존, 생산, 자연.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의 세부 항목 분류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녹지지역은 보, 생, 자가 돼요. 그런데 관리지역은 보, 생, 계가 되죠. 그러니까 뭐만 다르냐면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부분이 되고 여기서는 뭐죠? 계획관리 부분이 되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보존하고 생산 부분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죠. 24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도시지역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도시지역 우리 뭐 외웠죠? 주, 공, 상, 녹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됐나요? 그 네 가지예요.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네 가지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몇 번이에요? 몇 번? 좀 전에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 찾겠죠? 외웠는데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때문에 못 찾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못 찾죠. 앞에 세부 항목이 들어갔으니까. 세부 항목을 빼고 뭐죠? 관리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렇죠. 주, 공, 상, 녹이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녹지지역 맞죠? 상업지역 맞죠? 공업지역 맞죠? 녹지지역 맞죠? 그럼 답은? 그렇죠. 1번이죠. 근데 앞에 뭔가를 붙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지역 부분이 답이 되는데 관리지역 부분의 종류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보, 생, 계. 그 계의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 생, 자였죠. 그 자연 녹지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우리 근린상업지역 아까 있었죠. 유통상업지역도 있었고 또 중심상업지역도 있었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도 있었고 그렇죠. 일반도 있고 준공업도 있고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돼요. 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공업에 준하는 거. 그러니까 주거도 있고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그런 합쳐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 생, 자 됐나요? 그게 생산 녹지지역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배웠어요. 행정에 대한 뭐죠? 조직 체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 그렇죠? 그래서 165페이지 부분에 관한 내용 부분은 설명했지만은 뒤에 166페이지 보시면 전국 토지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 169페이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법조문 보는 방법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이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거 마무리하죠. 보시면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부분 나오고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뭐만 생각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책임자, 국장. 됐죠? 그러면 그 밑에 광역자치단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밑에 자치구.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그렇죠. 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밑에 없죠. 그 다음에 도 밑에, 그렇죠. 시, 군.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열 자체가 맨 위쪽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서열 시, 도지사. 됐나요? 세 번째 서열 책임자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시라고 얘기하면 도시에 대한 도시군 계획을 세우려면 도시 부분은 어디를 도시라고 한다? 두 번째 서열. 그 중에서 뭐만 빠지고? 도만 빠지고 도 밑에 있는 뭐죠? 시군.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특광, 시군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가서 계속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때 두 번째 서열 하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서열이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지만 문장을 풀 때 풀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서열 부분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됐죠? 그러면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크게 나눠서 앞자를 따서 뭐죠? 도, 관, 농, 자. 됐나요? 도, 관, 농, 자. 처음에 뭐예요?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죠. 자꾸 내뱉어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를 용도에 따라서 4개로 나눈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관리지역은 이쪽과 이쪽에 뭐가 있다? 중간에 된 완충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처음에 뭐 있죠? 어떻게 외우면 돼요? 세 글자. 보, 생, 개. 됐나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가기는 애매한 지역을 뭐로 분류해요? 보존관리. 됐나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지역을 뭐로 분류해요? 생산관리. 도시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지역을 뭘로 분류해요? 계획관리. 됐나요?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도시지역은 크게 4가지. 뭘로? 주, 공, 쌍, 록. 아시겠죠? 주, 공, 쌍록이 아니에요. 주, 공, 쌍록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거지역은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전, 일, 준이에요. 됐나요? 전, 일, 준. 됐나요? 전, 일, 준.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준주거지역. 됐나요?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1종, 2종 전용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1종, 그 다음에 중층 2종, 그 다음에 그렇죠, 중고층 3종. 됐나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누신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도 전, 일, 준이에요. 됐나요? 전, 일, 준.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중심 상업지역이 있었고 또 일반 상업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 유통 상업지역이 있었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뭐 앞에 가보면 뭐 어떤 건물도 막 서 있고 뭐 도심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심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의 목적으로 막 있는 곳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유통. 근리는 뭐냐면 주거지역 옆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물건 팔고 하는 것들. 그건 전부 다 뭐죠?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 녹지지역은 세 가지였죠. 뭐였죠? 보, 생, 자. 개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보, 생, 자. 아시겠죠? 헷갈리면 관, 개가 되고 녹자가 돼요. 녹차가 아니고 녹자라고.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됐나요? 됐죠? 가능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이 용도지역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서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뭐하고 뭐만? 행정, 조직 체계도 있죠. 그거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지역만 적어보시면 돼요. 그것만. 오늘 가서. 그것만 적으면 오늘 수업한 건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만 확인만 조금 더 할게요. 자,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용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죠? 도, 관, 농, 자. 됐나요? 다시. 도, 관, 농, 자. 뭐죠?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오케이. 그리고 관리지역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보, 생, 개. 보생계.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도시지역은 네 가지. 주, 공, 쌍, 욕. 아시죠? 주, 공, 쌍, 록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에는 전일준. 공업지역 종류도 전일준. 됐죠? 그러면 주거지역 전일준이니까 뭐죠?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준주거지역. 됐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은 이종 전용 주거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저층 건물, 일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건물,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건물, 3종 일반 주거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도 뭐죠? 전, 일, 준. 됐죠? 이렇게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됐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이 되는 거는 중심 상업지역. 됐나요? 그 다음 또 유통상업지역이 있고 또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또 우리 주거 근처에 있는 거 근린 상업지역. 됐나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상업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거 하나를 따서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체 부분에 관한 형태를 뭐 앞자를 따서 외우진 않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거 된다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녹지지역은 딱 세 가지. 보, 생, 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보존 녹지지역. 그 다음 생산 녹지지역. 그 다음 자연 녹지지역.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실적으로 살을 붙이게 되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막 공부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만 조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한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주 오면 한 번 정도 제가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 부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파트 두 번째 2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부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동상 보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오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